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밖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맨날 제가 강의실에서 혹은 제 연구실에서 수학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법규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정리를 쭉 해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전기 부분은 한 7가지 챕터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7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전기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경위는 뭐 공부를 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전기가 좀 재밌었고 당시에 좀 흥미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배우게 되었고, 전기과에 들어가서 이제 재밌는 일들은 1학년 공부하다가 기능경기대회 선수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딱 보고 기능부원이 되어서 열심히 기능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1년에 365일 정도가 있는데 저는 한 1년에 362일 정도의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 남아서 열심히 기능훈련을 했죠. 그때 도면을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요인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둔, 초를 다투는 기능훈련을 하게 되면서 그때 숙련되었던 이런 손기술이라든지 뭐 행동들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는 그렇게 재밌게 학창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학교 전기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전기과에 같이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연하게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되면, 즉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졸업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공학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수학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게 되면서 전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꽤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저에게 튼튼한 자양분을 공급해 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이제 현장 경험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경상북도 구미의 모 제조업체에서, 공장에서 한 3년 정도 생산과 공무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앞서서 배웠던 기능훈련이나 전기과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교실 안에서 배웠던 것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요. 저 자신도 손가락이 절단될 것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으면서 이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당위성, 그 설치돼야 될 어떤 장비의 당위성이 있더라도 내가 그 상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근데 그 상사를 설득시키는 것이 말로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이론이나 아니면 적절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상북도 구미에서의 기억도 너무 소중해서,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이 구미를 지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게 된 것은 대전에서 직업전문학교 교사 생활을 하게 된 이후부터인데요. 아마 그 직업훈련 교사를 하게 되는 2년 동안의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직업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한 19살부터 한 70세까지 다양하게 되는데, 이 전기에 대한 선행 지식, 그러니까 선행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다른 분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제가 어려운 수식을 이야기하는 것, 뭐 오매 법칙이나 q
EF의 법칙은 쉽죠. 근데 여러분 사단자망이라든지 과도현상이라든지 미분방정식 이런 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흥미를 계속 유발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장 많이 했고, 1시간을 가르치려면은 정말 3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학교에 2년 동안은 저에게 가장 이 교육에 진입하게 되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마련해 준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학원을, 다산전기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2008년도에 대전의 다산전기학원을 창업하게 되었고, 그때 이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약용 선생님의 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낳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자는 뜻으로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산전기학원을 2008년도에 개원하게 되었고, 이듬해 2009년도에는 제가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산 에듀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또 본격적으로 이 교육 시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계속 모자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제 교육생 중에서는 저보다 현장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2008년도에 학원을 창업하게 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다산 에듀를 창업하게 되고,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공부는 전기 공부도 있지만, 이제 교육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교육 철학이 없으면 순간순간 변화하는 사회에 내가 어떤 그 주된 생각이 없이 삶을 좀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만 하던 제가 대학원은 인력개발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인력개발학과에 가서 역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꽤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뭐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 3년 후에 제가 석사 학위를 받게 되고, 역시 바로 박사 과정을 진학하게 되고요. 이 박사 과정은 2018년도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2018년도 6월에 마치게 되었는데, 제 박사학위 그 논문은 직업훈련 참여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어떤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뭐 분석할 것인가, 아마 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 이름 치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일생에 우리가 아동기였을 때, 예전에는 이제 20살 미만이었을 때 오는 인생의 한 그냥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교육 시대에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이제 동반자가 된 거죠. 예전에 부모와 같은 나를 그냥 낳아준 존재로서 교육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생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거, 영화관에 가서 여러분 영화표를 예매하는 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학습의 요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부분에서 과연 전기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평생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막 지겹고 막 따분하지는 않지만, 전기를 공부하는 것은 조금만 원리를 알게 되려면은 역시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저희 다산에듀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의 순간에서 동반자와 같이 가기로 한 전기, 즉 전기를 동반자로서 생각한 이상 그 동반자가 좀 예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 동반자가 괴물같이 못생기고 화내고 쳐다보기만 해도 막 싫은 그런 동반자가 내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와, 너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가기를 원해요. 그런 에너지들이 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전기 부분에서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전력연구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전기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해설사 같은 역할이죠.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건들을 알기 쉽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게 못생기고 되게 싫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되게 예쁘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팔고 홍보하고 그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 본심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다산에듀의 모든 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것과 함께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제가 하나도 놓침없이 다 읽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제가 동반자이기를 저도 정말 바라고요. 뭐 전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기의 뭐 교육자가 아니라 동반자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동반하는 그 일정에 제가 역시 함께 즐거운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개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매일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